오늘 진도 나갈 내용은 우리 평소보조가 대단한 2의 첫 번째 여기 태양 관측 기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거야. 앞에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망원경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태양 관측할 때 썼던 망원경 1번이고 어떤 거 같아? 이 망원경을 봤어? 아 2번. 요런 망원경을 봤지. 가늘높이. 요런 망원경 이제 렌즈와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 무슨 망원경이랄까? 굴절 망원경이라고 그래. 네. 그다음에 여기 안에 거울 있고 거울 있고 이렇게 보는 망원경을 반사 망원경이라고 이렇게. 저기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천문대 모습. 여기 보면은 PPT에서 3D 모델 검색해가지고 망원경 치면은 이렇게 세 가지 나오거든. 그래도 혹시 추후에 시각화나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PPT에 있는 3D 모델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태양 관측과 관련된 내용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그 태양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거야. 이거는 뭐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뭐지? 태양이잖아. 그래서 우리 또 지구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의 거의 99% 이상을 전 태양으로부터 받는데 그 태양의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자, 먼저 질량은 약 어느 정도 돼? 2 곱하기 10의 30kg. 엄청 크지? 반지름은 몇 킬로미터 정도 된대? 그래, 70만 킬로미터 정도 된대. 우리 지구는 반지름이 약 몇이야? 9,4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대략 몇 배인 거야? 반지름이 50. 반지름이 이게 50배야? 뭐 거의 뭐 70만 그냥 6,400 비교하면 120, 110배 정도 되겠지? 그래. 100배 정도 차이 난다. 그럼 부피는? 반지름 100배 차이 나면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100만 배 정도 차이 나겠지?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난다. 자, 그다음에 평균 밀도는 뭐 요 정도 그리고 표면 온도 중요하지. 표면 온도는 약 5,800켈빈 정도 들어가는. 그다음에 광도라는 개념 나중에 별의 물리량 하면서 잠깐 소개를 할 텐데 이 광도라는 것의 단위가 뭐래? 와트. 와트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단위로 표현할 수 있지? 맞아, 출퍼센트. 즉 1초에 방출하는 에너지 아니야. 근데 어디에서? 이 태양 전체의 표 면적에서 방출하는 초당 에너지를 와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3.8 곱하기 10의 26승 정도 된다. 그렇게 초당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는 얼마만큼 들어올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엄청 멀리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전체에서 초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22억 분의 1 정도만 우리 지구 이 표면에 들어오게 된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는 사실 엄청나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의 개념은 너희 잘 알고 있다, 그치? 그래서 뭐 이 정도 되고 등급은 작을수록 더 밝게 나타난다. 절대 등급은 어떤 천체를 몇 파색에 두고 밝기를 얘기하자라는 거야? 그치. 10파색에 두고 그 별의 절대적인 등급 안에 거리 기준을 잡아서 얘기해보자. 왜냐면 거리의 제곱에 관비례해서 그 밝기는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태양의 구성 원소는 수소, 헬륨이 거의 99%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산소뿐만 아니라 다른 무거운 원소들도 있다. 나중에 수업할 때도 하나 설명을 하겠지만 이 태양은 결국 태양이 만들어질 당시 그 태양의 성운에 있던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재료로 활용이 되어서 이 태양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별이 된 건데 그 46억 년 전이라고 하면은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 정도잖아. 그러면은 거의 약 100억 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우주에 만들어진 수많은 재료들이 이 태양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우리도 만들어줬지. 그러면 이 태양 안에 수소, 헬륨, 산소만 있을까? 또 뭐도 있겠어? 다른 금속 있겠지. 철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금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다 이제 기체 상태로 되게 뜨거우니까 기체 상태. 그러니까 원소 상태로 따라다니는 거지. 그렇게 안에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고 그 중에서 탄소, 질소, 산소 이 대표적인 세 개의 물질이 수소 핵 융합을 돕고 있거든. 순매 역할로 CN 순환 반응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뒤에서 안된 소개로. 자, 그리고 별의 중심 온도는 여기 이제 약 1,400만 켈빈 정도 된다고 하는데 1,500만 켈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조금 그 이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략 단위는 이 정도 된다. 이해해 주면 1,몇백만 켈빈 뭐 이런 거고.
자, 근데 나이는 약 46억 년 정도 되었다. 태양의 수명을 대충 우리가 몇 억 년이라고 얘기를 해? 100억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태양이 나는 약 지금 몇 살 정도 된다는 거야? 45세, 46세쯤 된다는 거야. 어때? 46세 정도면은 너희들의 약간 부모님의 나이와 좀 비슷할까? 네. 그래요. 그 정도 한창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공전 주기는 약 2.5억 년 정도 될 것 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공전 주기가 산출을 해볼까? 공전이야. 태양의 공전을 얘기해.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생각해. 우리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지구의 역사도 뭐 대략 46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태양과 함께 태양계가 형성되었으니까. 물론 그 이후에 마그마 바닥도 있었고 이제 육지가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지의 시대, 뭐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은하를 사실 몇 번 돌았어, 그렇지? 2.5년에 우리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돈다면은 그게 몇 번 돌긴 돌았던 것 같아. 자, 그럼 공전 속도가 무려 초속 217km. 우리가 슈퍼카 생각해 보면은 막 시속 200달이면 엄청 빠른 거잖아. 근데 이 태양계는, 특히 태양은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217km/s 우주를 유영하고, 그 태양을 따라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또 공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관성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를 우주에서 외계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바로 자전 주기. 태양은 돌아. 아까 여기 애니메이션을 걸어놨는데, 태양은 이렇게 돈다.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이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한다. 근데 태양은 아무래도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다? 여기 적도 부분이 더 빠른 각속도로 돌고, 극지역은 조금 느린 각속도로 돌아. 그래서 적도 지역의 주기는 짧고 극지역의 주기는 긴 거지.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할까? 그렇지. 위도별로 자전 주기가 다른 개념을 차등 자전이라고. 그래서 이 내용 보면 꽤 차이가 많이 나. 적도와 극지역.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짚고. 자, 그 이후에는 우리가 태양의 표면, 즉 광부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태양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태양의 내부 구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히 그 태양 내부의 핵에서는 어떤 핵융합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죠. 우리 지구도 뭐 지구 시스템 이런 거 배우면서 지구의 기권, 그 다음에 지구의 직권 이런 것도 배우잖아, 그렇지?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거 배우잖아. 이 태양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분석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태양의 광부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쌀알 무늬가 있다. 이때 태양의 표면, 광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약 두께는 400km 정도 되고, 그 온도는 약 5,800km 정도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이야.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그 덩어리의 표면을 어디로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밀도의 불연속성이 있잖아. 이런 고체나 유체는 여기와 여기에는 분명한 밀도차가 딱 존재하잖아. 근데 기체 덩어리는 어때? 밀도가 그런 연속적으로 변하겠지. 근데 어디서부터 우리는 표면이라고 정의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천문학자들 많은 고민을 하고 정의된 게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룰까 하다가 다루진 않을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의된 광부이기 때문에, 광부라는 것이 의미로는 표면이지만 사실 그 표면에 두께가 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두께는 약 400km 정도라고 하고, 온도는 약 5,800km다. 5,800켈빈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방출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름도 보면은 약간 경계가 있잖아. 구름도 어떻게 보면 기체인데, 여기 보면 이제 경계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어. 불투명도와 관련된. 자, 그래서 이 태양의 표면 광부를 잘 들여다보니, 확대해 보니 이런 쌀알 같은 무늬가 이렇게 알록달록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있더라. 이 부분은 너희가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야. 이 쌀알 무늬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다? 태양 표면에서의 대류 현상, 온도 차이 때문이다.
즉 이 태양의 바깥 부분에는 열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쪽 뜨거운 부분에서 표면으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올 때 밝게 보이고 올라와서 대류하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이는 그런 이제 밝기의 차이가 쌀알 무늬처럼 나타나서 하지만 이 크기가 쌀알 크기가 아니다. 어느 정도다? 지금 1000km 정도 되게 크다는 거야. 그리고 수명은 수분 정도라고 해요. 수분 정도 지나면 이 밝기 그런 무늬 같은 게 쪽에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부분 여기 다 잘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흑점. 흑점은 광고에서 주위보다 검게 보이는 부분이야. 되게 진하게 어두운 부분을 우리는 암부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바깥에 살짝 덜 어두운 부분을 반암부라 해. 여기가 암부 부분, 여기가 반암부 부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 지구가 있지. 흑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수만 킬로미터에. 그래서 우리가 몇 년도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지. 올라가서 봤는데 흑점, 태양 광부에 점이 푹푹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아까 태양의 반지름이 몇이다? 70만 킬로미터다. 그 중에 작은 점이라 해도 그 크기가 우리 지구를 하나 넣을 만큼 크기가 크다는 거야. 그리고 흑점은 왜 생길까? 이것도 내가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왜 생기지 흑점은? 자기장. 태양의 자기장 때문에 생긴다고 해. 이 자기장이 어떤 역할을 해서 태양 표면에서의 온도를 낮춘다. 자기력선이 태양의 온도를 낮춘다는 것보다는 이 자기력선이 이 태양 내부에서 태양 광부 파프를 끊고 나올 때 자기력선은 쭉 연결되는 선이잖아, 그렇지? 태극선이야. 우리 지구의 자기장 보면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태양 광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할 때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열 대류를 좀 막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 그렇기 때문에 열 대류의 상승이 억제되면 이제 안에 있는 뜨거운 물질이 못 올라오니까 여기가 시커멓게 어둡게 보이는지 약 2000 켈빈 정도까지도 온도가 낮대요. 그래서 이제 흑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자. 태양의 대전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그림 2-3과 같이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흑점 아래의 대류가 억제된다. 그래서 높은 온도 물질이 올라오지 못해서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그리고 이 자기력선을 따라 전하가 움직이는 거야. 태양은 플라즈마 상태로 돼 있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 원소들이 다 이온화되어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를 띄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자기장을 따라 어떻게 한다? 대전된 입자들이 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어떤 모양으로 고리 모양처럼 이런 루프를 만드는 거야.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다음에 오른쪽은 망원경을 이용해서 흑점을 최초로 관측한 인물이 갈릴레이라. 그래서 그 스케치한 이미지 인터넷에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보면 그 나름대로 여기 보면 흑점 여기 암부와 반암부를 좀 표현한 것 같지 않아? 마치 여기 진하게 여기 좀 살짝 연하게 표현했어. 그래서 좀 스케치 되게 열심히 보고 스케치를 잘 한 것 같아. 무려 거의 400년 전 스케치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선생님이 팀즈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 각자 또 궁금한 사람 한번 봐봐. 안에 내용 괜찮아, 좋아. 자, 그 다음 요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태양의 흑점의 수는 많아졌다, 작아졌다 이런 주기성을 가진다고 알고 있어. 몇 년 주기? 11년 주기 잘 알고 있지. 그러면 흑점의 수가 막 많이 있는 흑점 극대기일 때 태양 표면에 흑점이 많아. 근데 흑점의 성격은 어떻겠어? 온도가 낮은 영역이랬어. 그러면 흑점 전체 표면적에서 흑점이 많다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맞나? 태양 전체 표면 온도 낮아야 될 것 같아. 그럼 태양 온도가 낮으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온도가 좀 낮아지겠지.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 흑점수가 많으면 표면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나? 근데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이 활발하다고 너희가 배웠잖아. 근데 태양이 활발하다면 뭔가 더워야 될 것 같잖아. 뜨거워야 될 것 같아. 뭔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맞지? 뭐가 정답일까? 흑점의 수가 많으면 온도가 높아져야 될까 낮아져야 될까? 높아져야 돼.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흑점수 많으면 온도가 낮은 영역이 많아진다는 거래. 왜 안 낮아지지? 왜 안 낮아질까? 뒤에서 명쾌하게 소개해 줘.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는 조금 그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와 흑점의 수, 그 패턴이 어떻게 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 줬으면 하는 것은 흑점의 수와 이 태양의 표면 온도 또는 그것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그런 온도의 관계가 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료는 앞에 자료,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온 거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흑점의 수는 이렇게 11년 주기로 많아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반복한대. 그렇기 때문에 흑점 주기라는 개념이 있고, 흑점 극대기가 있고, 흑점 극소기가 있어. 여기 잘 나와 있지만 극대기일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고에너지의 X선, 대전 입자 이런 것들이 많이 강하게 방출된다고. 그래서 이런 방출된 물질들이, 에너지들이 우리 지구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이런 자기력선, 여기를 타고 다니는 대전된 입자, 그런 에너지들, 물질들이 뿅 날아가서 우리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면 그 입자들이 우리 지구의 자기력선을 타고 슝 들어가고, 이 반대쪽에서 결합해서 플라즈마 물질들이 이렇게 우리 지구 어디에 들어간다? 지구의 극지방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로라는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다? 극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로라와 관련된 개념은 이렇게 대전된 입자가 우리 지구로 날아올 때 극지역에 있는 저 대기층에 공기와 부딪혀가지고 초록색, 붉은색 이런 빛을 내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 주위로 공전하는 인공위성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뭔가 현상을 얘기할 때 우리는 들린저 현상이라고 해요. 무선 통신이 두절되거나 인공위성이 뭐 손상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요 증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구 기후 변화와 태양 흑점의 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과거 1600년에서 약 1800년 가까이 소빙하기가 있었네. 과거에 전지구적으로 여러 기록들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왕조실록의 승정원 대기와 같은 기록을 보면 요 1650년에서 1700년 요 시기에 그 농작물들이 냉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많대. 그래서 평소보다 더 기온이 낮아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냉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에 마운더 극속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흑점이 진짜 작게 관측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 기간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해요. 그래서 흑점의 수와 그다음에 우리 지구에 태양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어느 정도 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계속 관련성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태양 광구에서 쌀알무늬 흑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내용은 좀 심화된 내용이야. 태양은 차등 자전을 한다 했어. 우리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흑점의 이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게 이 다음 시간에 알 수행평가의 내용이 될 텐데, 2-5와 같이 흑점은 관측자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것으로 보아 태양은 자전하고 있고, 자전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 자, 이 그림에서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근데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자전하는 것 같아?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것 같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구 관측자 입장이고 내가 태양 입장이라 생각해. 그럼 내가 이 점을 가지고 나는 너희는 이렇게 볼 때 왼쪽 오른쪽으로 생각하면 어때? 어디에서 어디로 내가 돌아? 너희들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이 이동하잖아. 마크가 이동하잖아.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돌리는 거야? 오른쪽 왼쪽으로 나를 돌리는 거잖아. 그렇게 관측자 입장에서 보는지 아니면 그 개체 자체 입장에서 보는지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이상해. 선생님 왜 보는데 여기가 동서예요? 우리 보통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동서라고 해. 맞아.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 상황을 보여줄게. 이거는 사실 철저히 국방부 관측자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 태양이 남중했다고 하자.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보고 있어. 태양이 남쪽에 있어. 그럼 이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남쪽 방향이다. 이 방향이 남쪽이면은 이 방향이 뭐여야 돼? 동쪽 방향이어야 돼. 이 방향이 서쪽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야
동서남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뒤쪽이 이제 뭐가 된다? 북쪽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서남북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찰칵 사진 찍었다고 하자. 그럼 이 사진상에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동쪽이지. 여기가 서쪽이지. 여기가 남쪽이지. 그리고 이 뒤쪽이 어디다? 북쪽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천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동서남북, 특히 이제 서북 아니면 동북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좌표만 사실 안내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미지상. 그래서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구 관측자 입장에서 지금 해석된 거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어. 알겠나? 자, 그렇게 이미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편 태양의 자전은 저위도 부근이 고위도보다 빠르게 이동한다. 그걸 차등 자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태양의 자전 주기는 적도 부근에서 약 25일, 중위도 부근에서 약 28일, 극부근에서 약 36일 정도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해주도록 하자. 그런 행동 저기 뒤에 다 찍혀. 불필요한 행동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자기력선의 분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 지구의 자기장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치? 맞나? 지구의 자기장 표현할 때. 자, 그리고 여기 태양의 자기력선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처음 차등 자전이 없다면 태양의 자기력선은 이렇게 양쪽 극방향을 향하는 우리 지구 자기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근데 태양 자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차등 자전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에서 더 빨리 돌아버려. 그러니까 이 자기력선이 어떻게 돼? 분포가 휘어져. 굴곡이 생겨.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자기력선의 분포 변화가 발생할 때 어디서부터 자기력선이 서로 촘촘해지느냐? 바로 이 위도 30도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되겠나? 극지역은 서로 잘 막 가까워지거나 그러진 않아. 그렇지만 여기서 막 가까워져. 어떻게 보면 막 서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빨리 돌아버리니까. 중위도 지역에서 먼저 붙어버려. 그러다가 점점 자기력선이 어디에 밀집된다? 30도에서 20도, 그 다음에 여기 막 10도, 0도, 저위도 부분. 여기도 이 중위도에서 먼저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여기 나중에 저위도 지역에 막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력선이 막 서로 막 가까이 붙어 있고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있어? 이런 자기력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막 꼬이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여기에 뭐가 생긴다? 흑점이 생긴다. 그래서 흑점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쌍이 나타난다는 거야. 여기 보면 선스팟 페어라고 되어 있지. 자기력선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폐곡선이기 때문에 흑점은 쌍으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어. 자, 여기 앞에 한번 봐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어.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차등 자전으로 인해서 자기력선의 분포가 휘어졌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가. 이렇게 갈까요? 화살표 있지. 그 다음에 SN 나타나. 그 다음에 S에서 나와서 N으로 들어가. 즉 S가 왼쪽에 있고 N이 오른쪽에 있어. 근데 이 자기력선의 분포가 태양의 적도를 기준으로 어때? 대칭적이지. 그래서 얘네가 한번 태양의 적도 부분에서 꼬여. 뒤집어져. 반전돼.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돼? SN.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SN이 나타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뺑 돌아서 뺑 돌아서 뺑 돌아. 그래서 S에서 N으로 이렇게 나타나. 그럼 여기는 왼쪽이 S, 오른쪽이 N이었는데 여기는 오른쪽이 S, 왼쪽이 N이다, 그치? 그러면 북반구와 남반구의 태양의 자기력선 S와 N의 분포가 어떻다? 반대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냐? 실제로 그렇더라. 태양을 우리 다양한 필터를 씌워서 보는데 여기 있는 거 봐.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면 그냥 다 시커먼 흑점이야. 근데 얘를 흰색 N극, 검은색 S극으로 보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태양의 적도를 기준으로 볼 때 여기는 흰검인데 여기는 검흰 나타나 있지. 얘는 이거 쌍인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또 가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나? 그리고 흑점은 쌍을 이루고 있으면서 북반구, 남반구의 이 분포는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자기장의 분포를 이제 명명하는 방법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첫 번째는 여기 향극 자기장에서 자기장이 태양의 남극 또는 천구의 남극, 천구의 북극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한 상태를 향극 자기장이라 얘기해요. 근데 얘네들이 차등 자전으로 어떻게 된다? 점점 이렇게 막 돌아간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환형 자기장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약간 자기력선이 가로 방향으로 점점점 붙게 되면서 일부 자기력선이 이렇게 또 여기 막 뭐가 일어나? 열 대류가 일어나겠지. 열 대류가 일어나면서 그 자기력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중심, 코어, 핵 부분이고 요 바깥에 테두리 있잖아. 이게 surface of sun, 태양의 광부인 거야. 이 태양의 광부를 자기력선이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 흑점이 생긴다. 요르지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점점점 이런 꼬임이나 열대류가 더 활발해져가지고 더 많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 흑점이 어떻게 했어? 더 많이 생기겠지. 그러면 이 전 과정에서 흑점의 극대기는 어디쯤이겠다? D 부분이겠다. 흑점 극대기. 자,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온 뒤에 얘네들이 결국에는 여기 보면 살짝 꼬이게 되거든. 그러면서 그 나온 방향과 안에 내부에 있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약간 상쇄돼. 이렇게 상쇄되면서 얘가 이렇게 슈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서 자기력선이 A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기력선 방향이 어떻게 돼? 위에서 아래로 바뀌지. 그래서 A와 맨 마지막 I 단계에서는 둘 다 같은 향극장으로 보이지만 방향이 어떻다? 반대가 된다. 그러면서 이때도 안정화된 어떤 시기가 된다? 극소기가 된다. 여기 극소기가 되고 여기가 극대기가 여기서 이까지 가는 데 몇 년이 걸린다? 11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태양의 자기장이 변화, 차등 자전으로 인해 바뀌고 꼬이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재밌는 것은 태양의 차등 자전 때문에 흑점이 생기고 태양의 흑점을 통해서 차등 자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게 도와주는 그런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방금 봤던 내용을 토대로 흑점의 발생 분포 변화를 나타낼 거야. 여기 1880년부터 2010년까지 이 흑점이 발생하고 소멸되는 그 위치를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자. 1880년쯤 이때 흑점의 무슨 시기일까? 극소기겠지. 왜냐면 여기 흑점 없잖아. 점 없잖아. 그런데 극소기 이후에 처음 발생하는 흑점의 위치가 어느 위도인 거야? 30도 부분인 거야. 남반구, 북반구 가릴 것 없이. 즉 극소기 이후에 처음 흑점이 발생하는 건 위도 30도 부분이야. 왜 위도 30도 부분에서 시작할까? 그렇지. 자기 차등 자전에 의해서 자기력선이 분포가 막 서로 가까워지고 좁아지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약간 중위도 범위라 했잖아. 30도, 40도. 그 다음에 이런 자기력선의 분포가 가까워지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된다? 중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료 때문에 너희가 오해할까 걱정되는 것은 여기서 발생한 흑점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냐면 이 기간이 지금 10년이거든? 흑점이 10년 동안 살아남아서 여기서 생성돼가지고 이렇게 이동할까? 아니야. 흑점의 지속 시간은 수주 내지 수개월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흑점은 여기서 생성돼서 여기서 죽어. 여기서 발생하고 죽어. 여기서 발생하고 죽어. 이것이 어떻게 된다? 점점 흑점이 발생하는 위도대가 중위도에서 저위도로 낮아진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특징을 이해해주고 있어. 그걸 여기 글로 적어놨거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고. 근데 그 모양이 어떻다? 옆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나비 모양 같다. 그렇지? 나비 모양 같지? 그래서 이걸 버터플라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리고 그럼 이런 흑점수는 또는 흑점의 개수는 그리고 발생하는 위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은 어디냐? 국제적으로 벨기에 왕립천문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 거기서 이 흑점수를 카운트하고 또는 미국의 노아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또 태양의 흑점수를 공식적으로 매일 기록을 한대. 그래서 여기 기관에 가보면 그 데이터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책이 없는 내용이지만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자, 태양의 흑점수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수는 어떻게 계산되는데, 흑점 각각의 수와 그다음에 태양 흑점군의 수를 세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식이 n은 f 플러스 10g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태양을 이렇게 보지만 태양의 어느 부분밖에 안 봐? 반구만 보잖아. 그러면 물론 시간 지나면은 저 뒤에 있는 것도 오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생성 소멸될 수도 있고, 딱 특정 시점에서 태양 전체 표면적에서 흑점의 수가 몇 개 있을까? 물론 우리가 보는 것에 2배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정확히 그 이유는 모르지만 태양의 흑점수를 카운팅하는 공식은 각각의 수 F 더하기 태양의 흑점 분수를 G라고 할 때 10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뭐 이런 식이 있다. 그래서 계산한다, 기록한다.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 전에 쌤이 처음 질문했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야. 흑점이 많이 있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는 건데 왜 표면 온도가 높을까? 흑점이 차지하는 그 면적의 비율이 태양 전체에서 어느 정도인데? 최대 0.5%밖에 안 된대. 그래서 태양 흑점의 극대기일 때 태양 흑점 극대기 이쯤이 이제 극대기겠지? 요 사이가 극대기 뭐야? 얘 극속이 있는 거고 극속이 요 사이가 극속이 요 사이가 극대기 11년. 자, 극대기라고 해도 흑점이 차지하는 표면적이 태양 전체 표면적이 몇 퍼센트? 0.5%. 그러면 얘가 지구의 표면 온도를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막 엄청 떨어뜨릴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흑점 때문에 감소하는 온도보다 태양 활동에 의해서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의 활동과 흑점 수와 태양의 표면 온도는 다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의 대기로 넘어가 보자. 태양의 대기, 방금 봤던 그 표면, 광부보다 위쪽에 있는 그 구역을 온도의 변화에 따라 구분을 했어. 우리 기권도 대륙권, 서충권, 중력권, 열권으로 구분하듯이 태양은 대기를 크게 2개의 층으로만 구분해. 뭐 3개의 층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가 있대? 채층과 코로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태양의 대기는 광부보다 당연히 밀도가 작은 영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어둡다. 그래서 대기일식 때 주로 관측할 수 있다. 그렇다고 대기일식까지 계속 기다려야 될까? 아니지. 그래서 태양의 그 딱 광부 부분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특수 장비가 있어. 코로나 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태양 광부 딱 가리고 그 바깥에만 보는 그런 장비 망원경 딱 씌워가지고 장착해서 태양을 이렇게 관측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층, 코로나 각각 어떤 건지 간편하게 짧게 보면, 채층은 광부 바로 위에 있는 붉은색 얇은 대기층이야. 두께는 수천 킬로미터, 온도는 수천에서 수만 켈빈 정도라고 해요. 코로나는 그 채층 위에 있는, 그래서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퍼져 있는 이런 진주빛의 대기층이고, 코로나는 온도가 100만 켈빈까지 올라갈 정도로 되게 뜨거운 영역이야. 그래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런 채층이나 아니면 또 코로나 이런 것들의 영역이 더 크고 환하게 보이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자, 우리 지구의 기권 구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지? 얘를 태양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X축이 고도고 Y축이 온도야. 그래서 광부, 포토스피어에서는 지금 약 400km 정도 된다 했었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왜? 태양 표면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더 고도가 올라가. 그런데 크로모스피어, 채층인데 이 채층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어때? 높아지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져. 그런 특징이. 그 다음에 여기 트랜지션 리전이라고 해. 이 부분 전이대라고 하는데 채층과 코로나 사이에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야. 이런 건 지구에 없어.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갑자기 채층에서 코로나가 확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코로나에서는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고도가 높아질수록 그 코로나의 온도가 높아져. 신기하잖아. 태양의 표면이 여기인데 여기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무려 수십만 켈빈인데 더 고도가 높아지는데 온도는 100만 켈빈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엔 물론 다시 우주 공간으로 막 떨어지겠지.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할까? 이 천문학의 난제 중에 하나. 아직 과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은 있지. 여기 밀도가 너무 낮아서 같은 에너지를 제공해도 온도로 측정되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향도 있고 또 다른 방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체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 중에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뭐다? 그걸로 시험 문제를 낼 수는 없겠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중에서 채층은 이렇게 뾰족 붉게 보이고 왜냐하면 이 채층에서는 방출선이 나타나. 수소가 한 5만 켈빈 정도에서 이렇게 들떴다가 되갈아졌는데 그때 방출하는 그 파장이 이 H알파선인가? 그 H알파선이 바로 6,563 옹스트롱 또는 656.3 나노미터. 이 옹스트롱 뒤에 교재에 있지만 얘는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가시광선 용력은 몇에서 몇이야? 400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해. 아니면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 영역에 딱 어디? 700에 가까운 적외선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붉은색. 그래서 채층은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층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자,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코로나가 그리고 채층이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한 통나무형 같은 침상체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 이유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코로나. 이것도 뭐 앞에 얘기했던 거 크게 다르지 않아.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건 이 영상인데 인터넷 지수 파일 있어요. 이거? 네. 수업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안 되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얘를 지금 어떤 파장에서 보느냐면 193 옹스트롱이라는 파장에서 봐. 193 옹스트롱이면 19.3 나노미터고 그 말은 X선 영역에서 보는 거야.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 본다는 말은 더 어떤 상태를 보겠다는 거야. 높은 에너지 영역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와 같이 이런 뜨거운 영역이 밝게 보여.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시커멓게 보이잖아. 왜냐면 코로나 대기가 별로 없는 영역. 즉 100만 켈빈으로 온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여기는 100만 켈빈에 가까운 온도로 나타난다. 이와 자세한 것은 뒤에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보면은 X선 영역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노릇하게 잘 보인다.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 좀 많이 졸린 것 같은데 선생님 유튜브에 쇼츠를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 쇼츠 하니까 또 정신 차리시면 되겠다. 자, 쇼츠 보자. 쇼츠 일어나봐라. 유튜브 쇼츠 하나 보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현상 중 하나인 태양 폭발 영상입니다. 화려한 춤사위같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태양은 정말이지 거대합니다. 태양의 모든 행성을 합친 질량의 800배 정도이며 이는 태양계의 99%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태양은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태양 표면의 모습은 끊임없이 이글거리는 아주 뜨거운 플라즈마의 바다와 같습니다. 이곳에 플레어라 불리는 태양 폭발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폭발은 자기장의 영향으로 다시 태양 속으로 들어가지만 몇몇은 태양 밖으로 쏘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쏘아진 엄청난 플라즈마 에너지 덩어리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 소비량의 1000배 이상에 달하며 최대 9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로 날아옵니다. 이렇게 지구에 도달한 플라즈마는 다행히도 지구 대기층과 지구의 자기장이 막아주고 에너지의 대부분을 남극이나 북극 지방으로 보내게 되어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듭니다. 이렇게 태양풍이 바로 태양 표면으로부터 방출돼서 행성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일부 우리 지구에 날아올 수 있다는 거야. 이 태양풍에는 양성자, 전자와 같은 이제 뭔가 대전된 입자들, 또 미입자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얘네들의 질량을 합치면 1초당 100만 톤 정도나 되는 그런 이제 질량이 우주로 방출되는 거예요. 그 속도는 저렇게 수백 킬로미터 빠르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구에 영향을 주면은 자기권에 영향을 줘서 아까 얘기했던 델린저 현상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겠다. 자, 이 영상은 실제로 나사에서 촬영한 태양의 명장면들인데 이거 선생님 팀제 링크 걸어뒀으니까 각자 시간 되면 한번 보도록 해. 이것도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되게 멋진 영상이야. 자, 그리고 이 태양의 활동 관련해서 스피큘이라는 활동도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넣는 이유는 다른 출판사 교재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야. 아까 보여줬던 나비 도표라든지 저 자료가 다른 출판사의 이 행성우주과학 책에는 이게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출판사 선택했고 저런 거 못 배우면 아쉽잖아. 못 배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거잖아, 그치? 배운 사람이 돼야 되니까 다른 자료를 좀 추가를 했으면 같이 보자. 자, 그래서 스피큘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름에서부터 뭔가 큐이라고 하니까 쭉쭉쭉 같잖아.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여기 태양 표면 근처에 있던 물질들이 광부에서 5,000에서 10,000km까지 저기가 바로 채층이 있는 유닛이잖아. 그까지 이렇게 뿅 쏘아 올려줬다가 한 30km 갔을 거야. 뿅 쏘아 올려줬다가 다시 10분 동안 저서에 다시 뿅뿅 이게 막 여기저기서 막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막 춤추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가려서 막 그러면 채층 영역이 어떻다? 붉고 약간 뾰족뾰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채층이 왜 이렇게 또 모양이 나타나는지도 스피큘 활동을 통해서 관련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홍염이라고 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루프 모양이 많이 나타나. 채층에서 여기 광부는 광부고 여기 채층 뭐 여기 코로나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채층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영역까지도 크게 즉 수십만 킬로미터까지 솟아오르는 올이나 기둥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홍염, 영어로는 프로미넌스라고 얘기해. 얘네들은 뭐 코로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겠지. 하지만 코로나보다 온도가 낮다. 그리고 붕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불안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좀 지속 시간이 수시간에서 수주까지 이런 모양이 계속 유지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홍염의 모양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지린이라는 천문학자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를 했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잖아. 크게 두 가지 어떻게 구분했냐? 클래스 1 이건 첫 번째 레슨. 그래서 얘는 정본 홍염인 거야. 되게 정적인 상태인 거야. 그 다음에 클래스 2 두 번째 분류는 액티브 활동 홍염인 거야. 초록색 A, B, C, D, E가 정원 홍염 5개고 그 다음에 F, G, H, I가 액티브한 활동 홍염이에요. 얘는 천천히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활동 홍염들은 빠르게 저런 분출적인 행동을 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런 모양이나 활동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홍염들을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해 줄 때 있어. 여기 A를 보면은 뭐 이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B 모양은 커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C는 아크, 호 모양이라고 부르고, D는 캡, 약간 모자 모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E는 디스페리션. 어떤 의미일까? 생긴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아마 정원 홍염을 분류를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뀐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홍염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이거는 참고해두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플레어, 코로나 물질 분출 이런 내용도 살펴보자. 플레어는 저렇게 뭔가 태양의 표면에 매우 한정된 영역에서 수분 내지 수시간 내에 수속한 100만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현상이래요. 흑점 부근에서 주로 발생해. 왜냐면 흑점에서 약간 열대류를 되게 억제해 놓잖아. 그래서 열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막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거나 억제되어 있다가 뭔가 팡 터지는 거죠. 그때 이런 짧은 X선, 또는 자외선, 이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전자기파들이 확 나오는 일시. 그와 동시에 코로나 영역까지 많은 물질들이 방출된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물질 분출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저런 태양 플라즈마의 큰 구름, 또 태양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주로 방출될 때 뭔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코로나 물질 분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우리 책의 다 부분인데 다양한 파장으로 관측한 태양의 모습. 지금 교과서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는 60페이지야. 이제 마지막 페이지다. 아까 이 그래프 봤었잖아. 태양은 표면에서부터 저 코로나 영역까지 온도가 천차만별이야. 수천 켈빈 또는 수백만 켈빈까지 올라.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이해하려면 이런 상대적으로 긴 영역인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조금 채층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 더 짧은 파장에서, 그 다음에 코로나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더 짧은 X선 영역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조금 더 그 모습을, 그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달라서 부정하는 물질의 온도에 따라 파장이 서로 다른 전장의 파를 주로 분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파장에서 보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는 참고하고 우리 책에 아까 전에 이런 거 봤겠지만 아주 극자배선에서 봤을 때, X선에서 봤을 때 검은 부분은 코로나 구멍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현상은 이제 가시광선에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의 자료가 괜찮은 것 같아. 자, 같은 상황인데 태양을 가시광선에서 보면 이렇게 시커먼 흑점 잘 보이지만 5만 켈빈에 해당하는 것, 바로 채층 부분이거든. 채층 부분은 약 수만 켈빈 정도의 어떤 대기를 의미하고, 여기서 여기를 보려면 304 옹스트롱 파장에서 보면은 이 채층에서의 활동 같은 것들이 잘 보인다. 우리 교과서에 뭔가 활동 같은 거 보이지? 막 고리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온도가 높은 100만 켈빈 정도로 보려고 하면 파장 더 짧은 193 옹스트롱, 그 다음에 1000만 켈빈 정도 되는 곳을 이렇게 보려고 한다면 더 짧은 파장에 131 옹스트롱, 이런 파장에서 보면 태양의 모습이 되게 알록달록 이쁘게 잘 보입니다. 그 1학년 복도, 긴 복도에 보면 부산가고 영재교육원에 이런 사진들이 막 걸려있을 거야. 선생님이 중학생들이랑 같이 활동한 그 결과물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 그거 안에 보면 QR코드 있는데 그 QR코드 한번 찍어봐. 그러면 그 영상도 하나 볼 수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파장으로 태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재미없어서 선생님이 실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 자, 먼저 쇼츠부터 하나 보도록 하자.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덮치면서 한국 곳곳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11일과 12일 한반도에서 태양이 분출한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와 부딪혀 발생하는 빛인 오로라가 관측됐다며 강원 화천군과 경북 영천시에서 관측한 오로라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천문연은 태양 활동이 평균 11년 주기로 강약을 반복한다며 오로라의 원인인 태양 활동은 내년에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내년이 언제다? 올해인 거야. 이건 2024년 5월에 쇼츠거든. 왜냐면 2024년 5월 10일, 11일 이때 4.0, 5.9 규모의 그 플레어가 폭발했어. 그때의 모습이거든. 그때의 모습. 여기 X선, 그 다음에 여기 304 옹스트롱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 근데 가시광선을 보면 어때? 되게 평온해. 서로 다른 파장의 인하를 보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플레어 폭발 때문에 이 태양의 많은 입자들이 우리 지구로 전해져 오면서 여기 우리 강원도에서 봤을 때 약간 불그스름한 이런 오로라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례까지 보면서 다양한 파장으로 관측한 태양의 모습을 이해해 볼 수 있겠고, 자, 종이 쳤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 오로라 발생 과정 이 자료는 참고하고 강의 자료에 넣어놓을게.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 내부 구조 잠깐 한번 보고 수행평가 이어가도록 하자. 알았지? 수고했다. 쉬었다 자.